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김광산 변호사 그리고 연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시죠. 네, 김학의 전 차관과 함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잠시 뒤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뒤에 한 달 만에 다시 구속 여부를 가르게 되는데 이번에는 성범죄 혐의가 추가가 됐죠? 네, 맞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실제적인 그 스폰서로 알려져 있던 그 윤중천 씨가 4월 19일에 영장을 1차 청구했었는데 기각됐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특경법상 사기, 공갈미수, 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 1차 영장 기각된 부분을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특히나 이제 혐의 입증에 주력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부분에서 기소를 하게 된 그런 상태인데요. 네네. 이번에 두 번째로 들어간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혐의는 그대로 들어가고 네. 추가적으로 강간치상 혐의와 무고죄에 대해서 이제 혐의 적용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강간치상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이모 씨라는 여성 피해자가 있는데 네. 그 여성에 대해서 지금 김학의 씨와 윤중천 씨가 특수강간을 했다.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성범죄 혐의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지금 피해자 이 씨에 대해서 강간치상 혐의, 그러니까 특수강간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공소시효가 지금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강간은 2006년부터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네, 2006년 시점부터 예, 예. 2008년까지인데 네. 실제적인 혐의 적용은 2007년 11월 13일에 혐의가 네네. 이제 영장이 적시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 뭐 그리고 이제 무고 혐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금 윤중천 씨가 네. 자신의 부인과 짜고서 내연녀 김모 씨에게 돈을 24억 정도를 빌렸던 채무가 있었어요. 예, 예. 근데 그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서 그 내연녀를 간통죄로 무고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이 함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영장에 적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범죄 혐의가 결국은 김 전 차관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장 범죄 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네.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 번 중에서 이제 그 중에 한 번, 2007년도 11월에 거기 강간과 관련해서 김학의 전 차관이 이제 거기에서 개입을 한 걸로 네. 그렇게 적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일단 지금 공소장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이 피해 여성이 이제 별장을 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2008년 2월까지 이제 성접대를 강요를 받고 또 그 중간에 강간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뭐 2인 이상이 어떤 여자에 대해서 강간을 하게 되면 이제 특수강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특수강간에 관한 시효가 2007년도 12월 21일 이전 것은 공소시효가 10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단지 어떤 강압적인 2인 이상이 합동해서 강압적인 어떤 성범죄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이후에 이 피해 여성이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든요. 우울증이랄지 뭐 불면증 이런 걸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관계 어떤 강요된 성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해이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강간치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아까 공소시효가 2017년도 12월에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러한 불면증이랄지 이런 정신적 상해가 난 것은 그 이후에 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오늘 영장 발부 여부를 좀 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 예. 당연히 이미 그 김학의 전 차관은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기소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데 네네. 이 강간치상과 관련된 부분이 추가로 추가돼. 범죄 사실에 기재가 돼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뭐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피해 여성이 우울증세도 좀 있었고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도 호소를 네. 했다고 하거든요. 이 네. 병원 진료 기록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까요? 중요한 역할을 예. 합니다. 이 피해자 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무혐의를 받았던 적에 대해서 이제 불복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2015년 7월에 기각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신청이 포함 안 된 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출연해서 이 부분을 이제 확정적으로 다시 신청을 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재정 신청에서 한번 확정이 나게 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다른 혐의나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뒤집을 수가 없는 그런 네네.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번에 그 피해자 이 씨의 어떤 그 증거 기록들, 의료 기록들을 확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07년 중반과 2008년 3월에 있었던 우울증 치료 기록에 대해서 확보를 했고요. 그걸 제출했고 2013년 2월에 정신과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네.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검찰이 윤 씨에게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하게 되는 이제 확실한 증거, 이번에 2차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그런 이제 확실한 증거로서 지금 네. 제출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중요한 증거가 된 또 다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이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렇죠. 그 도가니 사건도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네. 정신적 그러면 상해, 그러니까 정신적 트라우마, 우울증, 불면증 자체가 성범죄로 인해서 생겼다고 한다면 네. 이것도 일반적으로 우리 상해와 마찬가지로 인정할 것이냐 그 부분이 굉장히 논점이 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강간이랄지 성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흉기를 사용했다랄지 아니면 중간에 이제 폭행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몸에 상처가 난 이게 외형적 상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강간치상이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 그런 성범죄가 원인이 돼서 어떤 트라우마랄지 우울증이랄지 뭐 불면증이 생겼다고 한다면 예. 이것이 과연 성범죄의 인과관계 인정이 되느냐 여부 그리고 정신적인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걸 상해로 인정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도가니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시기가 2005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2005년 때 너무나 이 그로 인한 충격이 컸기 때문에 네네. 이제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받은 게 2011년도예요. 예. 그러면 6년 뒤에. 그렇죠. 예. 그럼 2005년과 2011년도 사이에 이 사람의 어떤 정신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큰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2005년도에 어떤 성범죄로 인해서 2011년도까지 스트레스 장애 계속 지속됐다고 볼 수 있으면 네네. 이것은 성범죄와 상당한 인과관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범죄로 인해서 이러한 정신적인 마음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성범죄의 결과다. 그래서 강간치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법원의 결론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직접적으로 2007년도와 2006년도에 있었던 이러한 지금 임준천 씨나 김학의 씨와 관련된 부분이 이게 이 여성분의 피해자 이모 씨의 정신적인 문제에 트러블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예. 이 인과관계가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구속영장 그 발부 여부를 다투는 자리에서도 과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했던 무고 혐의도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 2007년 지금 그러니까 무고 혐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네. 부인 김모 씨하고 짜고서 2012년 10월 경에 내연녀 권모 씨에게 네. 간통으로 이제 무고로 고소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권 씨를 압박해서 이제 채무 자기가 빌린 24억 원을 갚지 않기 위해서 지금 간통으로 무고를 한 그런 혐의가 있는데요. 네. 이것은 결국은 윤중천 씨가 갚지 않으려고 확실하게 이제 어떤 판단을 해서 저지른 범죄이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좀 성범죄 그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새로 발견한 사진 증거가 또 하나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려서 네. 그래서 그 합동 강간의 이제 정황 증거 아까 의료 기록 에 더해서 네. 합동강간의 어떤 정황 증거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남성이 있고 거기에 지금 이 씨와 지금 어떤 성행위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강간하는 그런 지금 사진 장면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아까 피해자 이 씨가 이 부분은 그 두 명은 김학의와 윤중천이 맞다라고 준수를 했었고요. 네. 또 윤중천도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증거들을 지금 검찰에서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윤중천 씨가 검찰 측의 구속영장 심사를 다음 주로 미뤄달라라고 요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예정대로 오늘 결국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왜 연기를 요청했는지 그리고 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이제 변론을 좀 더 본인에게 확실하게 유익한 이제 변론을 하기 위해서 연기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일단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했는지 이제 그것은 뭐 확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영장 심사를 연기 신청하는 경우는 이제 본인에게 어떤 영장 범죄 사실에 대비를 하면서 시간 끌기로 뭐 피해자와 합의를 할지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지금 특히 뭐 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연기 그러게요. 신청을 했다는 예. 것 자체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있을 것이라 분명히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선임한 변호사는 일단 2013년도에 그 내연과 했던 권모 씨와 관련된 이제 간통 고소한 사건이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에 관여했던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이 변호사가 원주별장에 이제 같이 출입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예. 물론 지금 원주별장하면 우리가 성범죄와 관련된, 네. 성접대와 관련된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와 이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본인의 이전에 다른 사건에 있어서 자기를 변론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원주별장에 같이 드나들었다고 한다면 네. 굉장히 이제 신뢰 관계 형성이 돼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예.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변론을 해줄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다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선임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윤중천 씨가 새로 선임한 변호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인영장 유효 기간이 일주일이고요. 그 기간 내에 출석을 해서 신문을 예. 받는 거예요. 피고인도 변호인을 선임을 하든 어쨌든 신문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2013년도에 변호를 한번 해줬었어요. 저희 가족들을 초대를 해갖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예, 가족들을 초대해서 한번 다녀왔다. 이제 별장에 갔던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이런 관계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이 윤준천 씨와 이 변호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좀 뭐 앞서도 신뢰관계가 네, 상당히 네, 있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미 2013년경부터 아까 피해자 이모 씨에 대한 그 변호를 맡았던 그 변호사였기 때문에 네. 분명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계가 있었다라고 좀 뭐 합리적인 추정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사실 구속영장 심사를 다음 주로 미뤄달라고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것이 지금 기존 변호인이 사임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새로 변호를 맡게 됐으니까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라고 네. 했는데 지금 뭐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뭐 말도 안 된다.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뭐 사실은 뭐 변호인이 바뀌었다고 변하는 건 없다는 거죠. 어차피 지금 이미 기존에 정리해놨던 변호인이 정리해놨던 그런 자료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이걸 다시 일주일씩이나 검토할 뭐 이유는 없다라고 지금 검찰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왜냐하면 저번 달에 이 지금 윤중천 씨 영장이 기각됐던 가장 큰 서해가 그때 당시 변호인이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이건 김학의 사건의 어떤 혐의를 잡기 위해서 별건 수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윤중천 개인 비리를 갖다가 김학의 사건의 별건 수사로 엮어 넣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던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던 추가적인 그 혐의, 특히나 이제 그 성범죄 혐의, 강간치상 혐의는 만약에 오늘 윤중천 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만약에 이게 발부되게 된다라고 하면 김학의 씨도 여기에 지금 포함된 피의자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특수강간 혐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오늘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겠죠.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그 여부에 대해서 네.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윤중천 씨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좀 시간 벌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예. 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일단 이제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이 됐고요.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에 다투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구속 여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난번에 영장 기각할 때는 일단 뭐 별건 수사 아니냐 아마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네. 기각할 때는. 그런데 새로 추가된 범죄 사실이 실질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성범죄, 이제 강간치상 사건이 포함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 번의 강간치상 부분이 과연 범죄 혐의가 소명되느냐, 이제 그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또 추가된 것이 내연 관계에 있던 권모 씨한테 24억 정도 이제 편취한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네. 또 그다음에 그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부인과 함께 짜고 이제 셀프 고소를 한 거죠. 네네. 간통으로 고소를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한다면 지난번 영장 기각과 달리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예, 알겠습니다.